나쁜 기름을 끊는 게 오히려 설탕이나 밀가루를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쁜 기름들은 몸에 들어왔을 때 이런 염증들을 과하게 유발해서 어떤 문제를 만듭니다. 암이나 치매뿐만 아니라 어떤 심혈관 질환들, 예를 들면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모두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좀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이 먹고 있었던 대부분의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경입니다. 8년 전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강 패러다임 또는 다이어트 패러다임에 어떤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서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0이라는 책을 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많은 분들한테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꾸 다이어트 할 때 뭘 먹을지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나쁜 음식들을 끊는 게 제일 먼저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음식을 대표적으로 설밀, 나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나가 나쁜 기름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있는 대부분의 기름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들의 문제는 다음에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염증. 두 번째, 활성산소. 세 번째, 장 건강 이상. 네 번째,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한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쁜 기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염증이란 것은 우리 몸에서 인지된 문제 요소를 처리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적이긴 한데, 이게 과할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인 무언가들을 손상시키고 어떤 시스템들이 교란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나쁜 기름들은 몸에 들어왔을 때 이런 염증들을 과하게 유발해서 어떤 문제를 만듭니다. 두 번째, 활성산소. 활성산소란 우리 몸에서 어떤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산소를 활용한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입니다. 이 활성산소도 정상적인 물질이긴 한데 이게 너무 많아지거나 통제가 잘 안 되면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몸에 있는 성분들을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뭔가를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장 건강 이상. 이런 나쁜 기름들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장벽의 건강을 손상시킴으로써 이 장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를 망가뜨리고 전신의 대사 건강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나쁜 기름들에는 대표적으로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오메가6도 필수적으로 충분히 먹으면 좋은 지방산이긴 한데, 우리가 현대 먹고 있는 이 음식을 통해서 먹고 있는 맥락에서는 이 오메가6가 너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하는 건데요, 오메가6가 오메가3 흡수를 방해하는 원리는 이 두 가지가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쓰이려면 어떤 효소를 통해서 적절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메가6와 오메가3가 같은 효소를 활용해서 분해가 되고 처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몸에서 오메가6가 많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메가3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오메가3 영양제를 먹거나 생선을 많이 먹거나 해도 이 오메가6의 기름 때문에 이 친구를 처리할 어떤 효소들이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몸에서 오메가3의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문제들, 염증 과잉, 활성산소 과잉, 장 건강 문제 또는 오메가3 흡수 이상, 이것들은 사실 단순히 암과 치매뿐만 아니라 전신에 있는 세포들을 손상시키고 또는 그것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시스템들을 교란시킨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사가 망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뇌라는 것도 결국에는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역동적으로 대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로 뇌가 기능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뇌에 있는 성분들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름들 자주 먹었을 때 어떤 세포들이 손상되고 또는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고 세포막의 건강이 저하되고 또는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지질 물질들이 손상되거나 심장과 혈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시스템들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뇌라는 것도 또는 다른 세포들도 점점 나이가 갈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질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도 좋은데요, 암이라는 것은 몸 안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세포가 과잉 증식하는 질병입니다. 사실 우리의 세포들은 계속해서 적절하게 만들어지고 분해되고 없어져야 돼요. 마치 우리가 집을 건강히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 요소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망가뜨리고 있으면 세포 안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에서 암이나 치매뿐만 아니라 어떤 심혈관 질환들, 혈관이 산화되거나 손상되거나 막히거나 딱딱해져서 발생하는 질환들, 예를 들면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이나 심장, 뇌 이런 경동맥, 혈관들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들, 이런 것들이 모두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증성 질환들,
염으로 끝나는 질환들 있죠. 관절염이나 또는 비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런 나쁜 기름들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몸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낮추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에 걸리는 게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염증을 만드는 행동들을 반복할 때 그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관절 많이 써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감기가 유행하죠. 사실 이런 감기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들의 문제를 우리 몸이 적절한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계속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있으면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때 우리 몸이 방어하고 싸워야 되는데 평소에 계속해서 불필요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과 관련된 문제들 또는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문제들이 또 이런 나쁜 기름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모두가 다 우리 어떤 세포의 손상 또는 염증 과잉, 활성산소 과잉, 대사 교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기름을 끊는 게 오히려 설탕이나 밀가루를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이 먹고 있었던 대부분의 식용유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콩이나 씨앗에서 억지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추출한 기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두유, 콩기름이죠. 카놀라유, 포도씨유, 홍화씨유, 해바라기씨유, 면화씨유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씨앗이나 콩에서 기름을 짜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이런 것에서 기름을 추출하려면 어떤 화학적 용매를 또 넣고 고온으로 또 고압으로 가열하고 오랫동안 뽑아냈을 때 우리가 억지로 그런 기름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름들 안에는 오메가6가 굉장히 많고 또는 그 화학적 공정 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과 활성산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식물성 기름을 통해서 만든 경화유입니다. 경화라는 것은 딱딱하게 만든 기름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식물성 기름들은 저렴하긴 한데요. 쉽게 산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은데 이것들은 어떤 상온에 있을 때 액체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것들 또는 생선기름 같은 것들이 되게 쉽게 썩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공성이 높게 만들기 위해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소화 또는 경화라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화학적 처리예요. 이것이 19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런 흐물흐물한 상온에서 액체인 이런 기름들에 이런 수소화를 거치게 되면 이것들에 수소가 붙으면서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요. 쇼트닝, 마가린, 무슨 경화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저렴하고 맛있는 가공식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기름 외에도 마가린과 쇼트닝 그리고 무슨 경화라고 단어가 붙어있는 기름들은 우리가 확인된다면 먹지 않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튀긴 음식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기름을 사용해서 튀겼던 간에 그 기름들이 튀겨지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져요. 이 트랜스 지방산은 몸에 들어왔을 때 또 산화를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들, 이런 트랜스 지방들이 들어있는 음식들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산패된 기름, 그러니까 썩은 기름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지방 물질도 자연성 식품이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참기름 같은 것들 사놓고 몇 달 이상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소에 노출되고 빛이 노출되고 어떤 열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기름들은 자연스럽게 산패,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름들을 먹어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식물성 기름들 또는 경화된 기름들 그리고 산패된 기름이나 튀긴 음식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나쁘지 않은 기름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나쁜 기름이 뭔지는 알았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한식은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히 밖에서 파는 한식을 먹을 때 대부분 우리가 쓰는 기름은 몸에 문제가 되는 식용유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뭔가를 볶는 요리도 있잖아요. 무슨 볶음, 닭볶음탕, 낙지볶음, 순대볶음 또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미역줄기볶음이나 가지볶음, 어묵볶음, 멸치볶음, 잡채, 달걀말이 이런 것들도 사실 굽거나 튀기거나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 나쁜 식용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단 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는 게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드레싱도 아까 말씀드렸던 마요네즈 기반의 어떤 드레싱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나쁜 기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의외로 다이어트 하실 때 많이 먹는 다이어트 볶음밥,
그것도 원재료명을 보시면 어떤 기름을 볶았는지 볼 수 있을 텐데 그 기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름에 유행했던 다이어트 아이스크림들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도 있긴 한데요. 또 보면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기름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기름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있는 대부분의 외식 메뉴나 또는 가공식품들에 의외로 설탕이나 밀가루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되는 기름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럼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제 화를 내시죠. 보통 의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름의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3대장이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하고 올, 코, 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단의 전체 코어가 되는 올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름들을 우리가 어떤 볶거나 가열한 요리를 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거나 또는 아보카도 오일을 써요. 특히 아보카도 오일이 의외로 향취가 나쁘지 않아서 이런 볶음 요리 할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한식 요리 하실 때 참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그것 대신에는 냉압착 생들기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압착 생들기름은 볶지 않고 가열하지 않고 차가운 상태에서 압착해내서 기름을 뽑아낸 이런 기름들이에요. 이 들기름이 참기름과 다르게 이 화학적 공정의 문제도 좀 적고, 그리고 오메가3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6 과잉의 문제를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있는 동물의 지방도 괜찮습니다. 닭이나 소나 돼지 또는 생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얻는 것도 좋고요. 또는 달걀에 있는, 특히 노른자에 있는 기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들 사용하시면 사실 우리가 기름으로선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입니다. 앞서 문제가 되는 기름들은 오메가6가 굉장히 고도로 농축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런 건강한 지방들의 경우에는 오메가6의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가열이나 화학적 공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손상 이슈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들은 사실 만들어지고 나서 차가운 상태로 또는 상온 상태로 유통되어서 몸에 들어오는 게 원래 영양소를 잘 보존하고 있고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만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식단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주방에서 문제가 되는 식품을 버리는 건데요. 일단 이것부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설, 밀, 나, 튀, 그리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많이 드는 음식들, 이것들은 체크하고 아까워도 버리고 시작하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돈이 아깝다 생각하시는데, 그것들을 내 몸에 넣어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들, 또는 그것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고 에너지 떨어지고 활력 안 좋고 아픈 것들, 그게 더 비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버리시고 새롭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의 경우에는 알룰로스라고 하는 감미료로 대체하셔도 괜찮고요. 밀가루는 찹쌀가루나 타피오카 가루처럼 글루텐이 없는 가루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신선하게 짜낸 냉압착 생들기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냉장고에 있을 대부분의 시판 소스들 또는 마요네즈 기반의 드레싱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마이노몰이라는 회사에서 나와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마요네즈도 괜찮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마요네즈를 만드는 방법은 제 유튜브 쇼츠에 만든 레시피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름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요즘에 갈수록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기름을 잘 먹는 게 건강에 나쁘지 않으며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기름 이슈가 조금 더 대두되는 것 같아요.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식용유들을 제외하고 반대로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전신에 에너지가 되고 소중하게 쓰이는 재료를 잘 먹어주면 우리가 컨디션도 좋아지고 질병에 걸릴 위험도 낮춰지고 또는 전체적인 대사 개선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설탕, 밀가루 외에도 기름들만 잘 끊어주고 또는 좋은 기름을 잘 먹어줘도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믿고 3개월 정도만 바꿔보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